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상황이 당원 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이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의 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처한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을 걷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현재의 집권 여당의 상황은 비상 상황이 맞다 이렇게 답할 텐데요.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가 오늘 당의 현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 인정했지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의 퇴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96조는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지난달 7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최고위원회를 이끌어 왔는데 최근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최고위가 무너졌고요. 여기에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의원들의 총의도 모아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열린 상임정국위원회 쟁점은 이준석이 거리된 것이 아님에도 현 상황이 최고위원들의 이딴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에 따른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위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고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에는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상임정국위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가 지명한 국회의원, 당대표가 임명한 여성, 청년, 대학생 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는 당원을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40명 참석에 29명이 찬성했다는 것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지 1년이 됐지만 당에 대한 장악력이 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마느냐였는데 이건 역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도 26명 찬석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반면 하태경과 조혜진이 낸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이준석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참석위원 10명만 찬성해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은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요. 오늘 오전과 이른 오후 시간까지만 해도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일사천리로 정리될 것 같았던 국민의힘 내용 사태가 이준석의 마지막 발악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낸다는 소식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는 사실이 전해진 것인데요. 이 같은 내용은 이준석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이준석의 측근이 밝힌 내용인데 이준석 측은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이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로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낸 뒤에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사 법률 자문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밖에 SBS 보도에는 이준석이 직접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당 상임정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진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SBS의 질의에 이준석은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답했고요.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회원들도 이준석과는 별개로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마지막 발악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자, 오늘 이른바 준석맘으로 불리는 정미경 최고마저 이준석의 자제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지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거고, 법률가들이 볼 때 이번 가처분 신청은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만약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서 이기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쯤에서 당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준석이 순응할 리가 없죠. 여러분께서는 이준석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자, 물론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분탕 기질이 그 기저에 깔려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재명의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이 온갖 비판과 구설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배지를 달았고, 또 당 안팎의 당대표 출마 불가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방탄복을 2개씩이나 껴 입으려 한다 이런 비판이 속출했죠. 즉 자신을 조여오는 수사를 국회의원 배지와 당대표라는 직함으로 막으려 한다는 것인데, 여기엔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들의 팬덤 현상도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준석도 이재명의 행태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은 이재명처럼 체포동의안에 기댈 수 있는 현역 의원도 아니고 가진 것이라고는 당대표직 뿐이지요. 검경 입장에서도 또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현역 당대표를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전직 당대표 이준석을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은 천지차이겠죠.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대표라는 직함을 곧 죽어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준석 본인도 6개월 징계가 끝나면 자연스레 복귀할 줄 알고 윤리위 징계 후에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설마 했던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로 알려지고 이에 당도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돌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전국을 돌면서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전국 상임위원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마저 비대위 체제 해석이 내려지자 가처분 신청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정말 이준석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그야말로 도박과 같은 일이죠. 자,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 이전에 이준석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경찰 수사를 볼 것도 없이 당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게 법원으로부터 인정이 되어버리면 반발 동력도 급격히 상실하게 되죠. 또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들 이미 이준석은 당대표로서의 위상과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김웅 의원 한 명만 빼고 모두 비대위에 찬성했다는 건 이준석 당대표의 재신임을 물은 것과 같은 것이고, 의원들의 판단은 이준석과의 결별이었습니다. 또한 이준석의 분탕질에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지지층들도 더 이상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부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본인과 당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